평범한 직장인분들, 이번 한 주도 버텨내야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꼰대 선배 입장에서 주로 후배님들께 도움될 만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변할 수 있는 평범한 생각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사회 초년생분들이 처음 사회생활, 직장생활 시작하면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데, 먼저 본인이 속한 업계와 회사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끔 본인의 마음가짐의 방향 또한 조정해야 하죠. 회사의 가치관과 본인의 가치관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건 가히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직장을 다니는 게 본인과 맞지도 않는데 그저 돈벌이 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고 본인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 것이 되니까 돈 버는 것 이상의 훨씬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기왕 다니는 직장,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닐 수 있다면 다른 직장인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 인정받을 가능성도 커질 겁니다. 회사와 나의 목적, 목표, 시선이 같아서 같은 템포로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건 그런 직원을 얻은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회사를 찾은 나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진 뻔한 얘긴데, 자, 그럼 문제는 이런 복받은 직장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속한 업계와 회사와 내가 아주 그냥 찰떡궁합인 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을까 싶긴 해요. 평범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뭔가 좀 안 맞고 뭔가 좀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뭔가 좀 깝깝한 마음을 오늘도 그저 맥주 한 잔에 꿀꺽 넘겨버리고 내일도 여전히 안 맞고 이해 안 가는 갑갑한 마음을 가지고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고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심각하고 불행한 일이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어떤 마음가짐, 어떤 방식으로든 각자의 1인분 몫을 해내고 있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니까요. 근데 겉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진짜 문제는 내 가치관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내 안에서 내면이 점점 곪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장기간 지속되면 웬만해서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아예 고인물 모드까지 버텨서 사는 게 다 그렇지 하고 인정해버릴 수 있을 정도까지 내공이 쌓이고 내면에 굳은 살이 박히면 또 괜찮아져요. 근데 그 전까지가 문제입니다. 별 문제 없이 멀쩡히 일 잘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현타 와서 본인 스스로 나가 떨어질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과 나의 가치관의 간극, 그 때문에 점점 더 버텨내기가 힘겨워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직장과 본인의 결이 일치되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께서는 그들을 한번 나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을 나만의 가치관으로 해석하세요. 그렇게 그들의 것을 억지로 쑤셔 넣으려 하지 말고 나만의 것을 만들어 보세요. 비유해 보자면 우리가 하다못해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라면 봉투에 박혀있는 레시피 그대로 지켜서 끓여 먹나요? 물론 기본적인 틀은 지키죠. 물을 끓이고 끓는 물에 스프와 라면을 넣고 면이 익을 때까지 더 끓여서 맛있게 먹는다. 이 기본적인 대원칙, 큰 틀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이 기본적인 큰 틀, 이게 바로 회사의 원칙과 가치관이라고 칩시다. 하지만 입맛에 따라서 누구는 3분만 끓여서 꼬들면을 먹기도 하고 누구는 5분을 끓여서 푹 익은 면을 먹기도 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따라서 계란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 계란을 풀 수도 있고 국물 맛 안 변하게 그대로 익혀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계란 푸는 것 하나도 이 그릇에 미리 푼 다음에 면 위에 살짝 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계란 위아래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은 라면에 깨 넣어가지고 그냥 휘 저어서 먹는 사람도 있는 법이에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건 정답이 없어요. 내 입맛, 나만의 레시피라고요. 내 입맛과 나만의 레시피, 그게 나만의 가치관과 나만의 방식인 겁니다. 라면을 끓인다는 대원칙 안에서
내 입맛과 레시피에 따라서 끓이는 시간도 조절하고 추가 재료도 선택해서 결국엔 라면을 맛있게 끓여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회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회사의 목표 안에 본인만의 가치관을 섞어서 나만의 레시피,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쯤에서 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쭉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회복지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간은 결국엔 후원 사업이에요. 복지 사업이란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든 기업 후원이든 현금이든 물품이든 뭐든 감사한 기부와 후원이 아니고서는 이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돈의 논리를 거스를 순 없는 법이고 결국엔 돈이 문제인 법이에요. 요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업계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회복지사로서 선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내 돈 쓰려는 거 아니니까 대등한 입장에서 당당하게 후원을 요청해라.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이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떳떳하게 요구해라. 왠지 모르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가르침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해를 전혀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일하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이쪽 일 하는 사람들은 돈을 쫓기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산다는 것에 대한 강한 자존감이 원동력이 되는 법이어서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과 머릿속에서 수긍이 가지를 않는 거죠. 후원금이 내 돈 되는 건 아니라고 쳐도 결국엔 그렇게 실적 올리면 직장인인 저에게도 좋은 일인 거잖아요. 근데 내 돈 아니고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한다? 그런 논리는 저에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좀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그랬나 봐요. 내 돈 1,000원도 귀한데 남의 돈 10,000원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받는 게 당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상식에선 그렇게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간극을 극복했을까요?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삽니다. 그게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건 물품이건 자신의 것을 기부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개인이 월 10,000원씩, 5,000원씩 정기 후원해 주시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세액공제 받으려고 기부하는 거다? 재고 처리하려고 물품 기부하는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세액공제를 꼭 받아야 할 만큼의 수입을 만드는 과정은 과연 쉬웠을까요? 물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기부하기까지의 과정은 과연 쉬웠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정도 기부할 수 있을 정도까지 경제에 기여하고 세금도 많이 내시는 분들 덕분에 나라가 지탱될 수 있고 결국에는 제가 일하는 복지판에까지도 돈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저의 생각과 가치관이 정리된 이후에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후원자님이나 다른 업무적으로 대하는 분들도 상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저 고객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에 보탬되는 일을 하니까 당당하고 대등하게 행동하고 어쩌고 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고객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업이 그렇듯 자영업자가 그렇듯 돈을 내시는 고객님에게 그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만사 오케이 끝나는 문제였더라고요. 여기에 무슨 자존심 같은 게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돈이건 물품이건 무상 지원해 주시는 후원자님들께 뭘 재고 따지고 그러겠어요. 고객님이고 돈을 내시는 분들입니다. 감사한 거죠. 제가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는 결이 다른 이 계통 안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마인드를 정리하고 난 이후에 일이 훨씬 편하고 수월해졌다는 얘기예요.
사는데 정답이 없듯이 직장생활, 사회생활에도 정답은 없겠죠. 많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정해진 정답이 아닌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에서 버티고 계실 줄 압니다. 각자 자신만의 레시피로 라면을 끓이듯이 말이죠. 어떻게 끓이든 간에 맛있는 라면을 드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도 함께 버텨보시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